중국에 시다바리하고 있는 그 문강아지한테 잘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다바리 할게요. 배웠다는 자들이 머릿속에 똥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똥을 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저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이 저렇게까지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요술 입을 가지고 말이죠. 요상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걸려 있잖아요. 그 강교한 입술을 가지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중국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이것은 그들 개인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삼전도의 굴욕도 이런 삼전도의 굴욕이 없어요. 이거 삼천도의 굴욕이에요. 옛날에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삼전도. 남한산성이 남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요즘에 송파나루 정도 될 겁니다. 송파나루 정도에서 건너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병자 호란 때. 정묘 호란 때는 그냥 형제의 관계를 맺고 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병자 호란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옛날에 후금이 아닌 거라. 원래 여진족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명나라하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세력이 커지거든요.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있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전쟁에 군인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도 아니 못도 아니 하지만 어쨌든 명나라가 7년 동안 도우면서 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명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여진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후금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인조 반정이 생기는 겁니다. 선조가 죽고 나서 선조가 광해군에게 물려주잖아요. 자리를. 광해군에게 물려주는데 정묘 호란 때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는 형제의 예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 있고 나서 인조가 그렇게 한 거죠. 옛날에 광해군은 외교를 후금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했는데 인조가 되면서 명나라 쪽에 확실히 붙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후금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형제의 예를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 후금이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면서 이대칸이 형제의 예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니까 청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명나라는 거의 저리 갔고 청나라가 거의 정리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옛날하고 다르죠. 정묘 효란 때는 명나라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군사력을 우리나라하고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물러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지금은 명나라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12만 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일종의 연합군처럼 12만 명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 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 7만 명, 몽골군 3만 명, 그렇게 한족 군대 2만 명 이렇게 해서 12만 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인조 14년에. 그러니까 1936년 12월 1일이죠. 12월 1일에 심양에서 출발해가지고 12월 6일에 압록강까지 도착을 하고 이틀 만에 12만 병력이 압록강을 아무런 저항 없이 다 건너버려요. 12만 명이 압록강 건너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틀 안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막으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8일 되는데 그렇게 하고 12월 15일에 함락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15일 만에 심양에서 한양까지 말 타고 진격해버리는 겁니다. 저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성을 둘러서
와버리니까 한양을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인조는 청군이 너무 진격 속도가 빠르니까 원래는 강화도 바다를 건너가지고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니까 며칠 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전달되는 시간 있잖아. 전달되는 시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전달되는 시간이잖아. 봉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발을 띄운다든지 그 오는 속도랑 진격 속도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말 타고 오니까 어차피 파발도 말인데 봉화가 있다 하더라도 봉화만 띄우지 뭐 구체적으로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싸워야 될 판인지 도망가야 될 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파악을 하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 오니까 그만큼 위급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강화도로도 못 가는 거야. 바다 건너서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한강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대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46박 47일 동안에 대치를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고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무릎을 불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할 수 없는 상대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화친을 해야 되는데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0만 명이 잡혀간 거예요. 전쟁할 때는 남자들이 힘들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성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 전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46일 46박 47일 동안에 항전을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나서 삼전도에 굴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가지고 황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를 만날 때에 그 삼배 구고두례 이런 치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거죠. 삼배 구고두례. 무릎을 꿇어서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그 조아린단 말이죠. 조아린단 말이죠. 파란 옷을 입고 신하의 예복. 황제의 색깔은 뭡니까? 금색이지. 신하의 옷이라는 거는 파란색이거든. 신하들 다 파란색 입잖아요. 옛날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고 황제에게 가서 절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하의 나라다. 조공국이라 이 말이 조공국. 그래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갈 때 60만 명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엔가 2년 있다가 부턴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 도라고 해서 무슨 섬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널도자라. 건널도. 도래한다 할 때 도래 이렇게 하면은 전수 받는다 그러잖아요. 전달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왔다 이런 거잖아요. 도래. 그 도자가 강 건널 도자거든. 강 건널 도자. 포구 이런데 이제 나룻배에 있는데 이런 데를 주로 도라고 하나 봐요. 그 삼전도 이렇게 하면 도. 근데서 강을 건널 때 도강 이렇게 하거든. 도강. 우리가 도미 이런 거 하잖아요. 도미, 도불 이렇게 하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거든. 그 도자가 도불. 프랑스죠. 프랑스로 건너갔다. 언제 도미에서 무슨 일을 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미에서 세탁소를 했다. 도미에서 식당을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도자거든. 건너가다 할 때. 그러니까 삼전도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전도에서 이 황제가 아니지. 황제에게 우리나라 임금이 인조가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 3번을 조아리고 하나 둘 3번을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또 일어서서 한 번 또 절을 하고 머리를 1번, 2번, 3번 조아리고 또 한 번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3번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을 조아리고 그러니까 총머리를 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할 때 하듯이 머리를 조아린 건 9번 한 거지. 그게 삼배 구고두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배 3번 절한단 말이고 9번이죠. 고두 고자 이게 조아린다 할 때 고자거든. 삼배 구고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예라고 붙인 가지고 예의 황제에 대해서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여기 삼전도를 100년 동안 들렸어요. 100년 동안에. 근데 이제 1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잊어도 될 만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 들르고 그걸 하거든요. 여기 들릴 때마다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하면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성전비니까 성전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인조 때처럼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삼전도 굴욕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한테 중국의 무한 폐렴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삼전도 굴욕을 하자고 거짓 선지자처럼 선동꾼들이 있거든. 훈수꾼들이 있어요. 훈수꾼. 혓바닥 조심해야 되는. 거기 보면 삼전도에 삼전도비라고 있거든요. 황제가 이걸 요구를 한 거라 삼전도비를 세우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 그러니까 문장을 적어야 되잖아요. 비석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석에다가 문장을 쓰고 또 문장을 작성하는 사람, 장문이죠. 장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글을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글을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신하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도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명나라를 섬기잖아요. 정신적으로 명나라를 숭배하니까 청나라는 오랑캐인데 오랑캐, 무찌르자 오랑캐 이런 건데 우리가 저 오랑캐한테 굴욕적인 그걸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임금이 명을 해도 너인가한테 명을 했는데 한 사람은 뭐 병이 나서 나는 못 적겠다 하고 글자를 장문을 못 하겠다 하고 한 사람은 막 엉터리로 글자를 적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그 장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적는 거 일부러 안 적으려고 부대에 자기가 그 치욕이니까 자기 이름이 누가 적어대가요. 비석이 그 다손 만대에 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삼전도비가 그거를 뭐 없애니 말아야 되니 없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놔둬야죠. 역사를. 그 삼전도비 없앤다고 해가지고 뭐 역사가 바뀌나. 청나라의 속국처럼 지내던 우리나라 그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교훈을 삼아야지. 그런 거 다 바꾸려고 그러면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천하 명문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와신상담하는 그런 고사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받더라도 다음에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인조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이경석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황제가 임금이 직접 그렇게 해서 이 삼전도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쓰고 글자는 오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준. 이게 오준이 그 누굽니까? 이름 한석봉 알잖아요. 한석봉의 그 글씨를 그대로 배운 그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한석봉의 필체. 그러니까 큰 글자를 쓰면은 한석봉하고 글씨체가 차이가 나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작은 글씨를 쓰면은 이게 한석봉이 썼는지 오준이 썼는지 모를 정도로 한석봉이라는 사람은 글자로는 중국하고 일본에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외교문서를 선조의 외교문서를 한석봉이 거의 다 썼으니까 한석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잘라야 된다 해도 선조가 그 글씨체가 너무 좋으니까 한석봉이를 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석봉, 석봉 한호죠. 석봉이라는 것은 호고 이름은 한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하고 잘 알잖아요. 이야기에 불을 꺼놓고 어두운 데서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자를 써라 어두운 데서.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한석봉이가 한석봉이 됐다. 글씨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그랬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석봉이. 그 한석봉이의 제자가 저기 오준이에요. 한석봉이 글씨체를 그대로 거기 쓸 수 있는 천하명필이지. 천하명필인데 이 오준이라는 사람이 그걸 적었단 말이에요. 삼전도비를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글씨에서는 한석봉이 글자인지 오준이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한석봉이를 따라서 쓸 줄 아는 오준이라는 이 사람도 이걸 적고 나서 치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 오른팔을 잘랐다는 말도 있고 오른팔을 돌로 찍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자르진 않은 것 같고 뒤에 행적을 보면 오른팔을 찍기는 한 것 같아요. 돌로 찍었는데 또 손이라는 게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글을 안 찍겠다 해가지고 이런 글을 안 찍겠다 해가지고 오준이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한이었다 하죠. 그 글을 찍은 것이 내가 글재주가 없었으면 이런 치욕을 안 당할 건데 내가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죽었답니다. 한 30년인가 더 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경석이라는 이 사람은 글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글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이거 쓰고 나서 자기 후손들한테 너희는 글을 배우지 마라. 자신이 글을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해서 후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욕적이더라도. 그런데 이 삼전노비를 아무도 신하가 적으려고 안 하니까 억지로 적은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경석이 하고 오준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니까 삼전도 비세우자 하니까 막 저요 하면서 내 문장 좋습니다. 내가 글자 잘 씁니다 하면서 이경석같이 오준같이 같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글 적겠다 이 말이야. 내가 쓸게요 하면서 중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중국에 시다바리하고 있는 그 문강아지한테 잘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다바리 할게요. 배웠다는 자들이 머릿속에 똥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똥을 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이번에 중국 이거 문 닫는 문제,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옹호를 하고 비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그 지식이 아니고 머릿속에 똥이 들은 거예요. 똥. 머릿속에 든 똥을 입으로 쳐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똥 싸는 애들이에요. 지식이라는 거 가지고 똥냄새 풍기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거 때 이게 안 되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 검찰 조사받아가지고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옛날에 줄줄이 사탕 압니까? 이렇게 참 맛있어 땅콩이 들어가지고 근데 줄줄이 엮여 있거든. 그거 하나 하면 막 행개들 갈라먹고 그러는데 참 맛있는데 그런 것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가지고 국민들 입맛에 줄줄이 사탕 될 맛이라 그냥 판이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 요깃거리가 될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 판국에도 저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이 저렇게까지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요설 입을 가지고 말이죠. 요상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 있잖아요. 그 강교한 입술을 가지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중국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이것은 그들 개인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경제적인 국익을 뭐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도 이런 삼전도의 굴욕이 없어요. 이거 삼천도의 굴욕이에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와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단 말이 사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군대에서 여러분 그 유격을 받으면은 끝분하면 안 되는데 꼭 보면은 고문관들이 하나씩 있어. 고문관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끝분호를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거든. 그렇게 하면 끝분호. 그런 것처럼 후한 코로나 이 사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잡아놔도 한 놈 중국에서 또 들어오잖아.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저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할 것인지. 저 한 사람이 더 들어와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잡아놔도 방역 다 해놔도 또 하나만 들어와도 한 놈만 다크템플러 들어오면은 새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 사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군대에서 여러분 그 유격을 받으면은 PT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까? 그 하다 보면 뭐 온몸 비틀기도 있고 이러거든. 온몸 비틀기가 제일 힘들지. 다리 올려가지고 좌로 갔다가 올렸다가 우로는 갔다가 누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사람을 그래야 뭐 온몸 비틀기가 진짜 힘들어요. PT 체조할 때. 그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PT 10번 몇 번 10번 끝번호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하다 끝번호 하면 안 돼. 끝번호 하면 안 되는데 꼭 보면은 고문관들이 하나씩 있어. 고문관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끝번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PT 하다 보면 나중에 뭐 50회 100회 그러거든. 100회 PT 한다 뭐 150회 교감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꼭 이놈의 새끼들이 끝번호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 끝번호를 그러면 하나 둘 셋 50 하면은 일부러 그걸 길게 해요. 예, 49이다. 다음이 이제 끝번호야. 5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9 이렇게 길게 하거든. 일부러 끌어요. 이제 하지 마라 이거라. 훈련병들끼리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그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정신을 딱 집중 안 하면 집중이거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 쫄딱오딱 하면 막 나중에 혼나는 거지. 그 밤에 가지고 우리라도 줍해보고 싶지. 우리는 뭐 줍해지는 않았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거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계속 훈련은 하긴 하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시 시작하거든. 그렇게 하면 끝번호는 생략한다. 생략 이렇게 하면 생략해야 되는데 이제 교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후한 코로나 이 사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잡아놔도 한 놈 중국에서 또 들어오잖아. 이번에 28일날 들어왔잖아요. 그 유학생 하나가 음성 상태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29일날인가 조사를 해서 3월 1일날인가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하니까 그 사람이 감염자인 거예요. 강릉이 뒤집어졌잖아. 강릉에 뭐 대학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학 없는 도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1번 하나부터 다시 하나 둘 셋 PT 한다 이래 200회 이제 100회 200회 넘어가는 거야. 계속 끝도 없지. 그렇게 하면은 그걸 안 해야 딱 쉬든지 10분간 휴식하든지 해주거든 교관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이렇게 뺑뺑이를 새로 처음부터 돌리가 되겠습니까? PT 체조를 1번부터 다시 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되는 것이 지금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만 들어와도 다시 시작이야. 아무리 잘 잡아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더 그러고 유학생이니까 다행이지. 유학생은 와 있으니까 네가 어디 갔냐 어떻게 됐니 조사가 되잖아. 관광객들은 그 많은 중국인들 중에 무증상의 보균자들이 있는데 왔다가 가버리면 역학조사도 안 되지. 그러니까 띄엄띄엄 서로 연결고리가 탁탁탁 돼가지고 조사가 다 돼야 되는데 이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원래 그 보균자 원래 감염원이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사람 만나고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연결고리가 이 사람이거든. 지금 중국 관광객인데 그 사람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연결고리 없이 나타나는 게 그 이유라 이 말이에요. 이 바보 등신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기 파란 계집에 있는 그 개새끼한테 이야기, 그 강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옹호한다고 머릿속에 똥 들은 새끼들이 똥시민이 이런 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똥지영이 이런 애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똥지영이 똥시민이 이런 애들이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논리를 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6.25 훈련 갈 때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문관 새끼들 훈련하다 보면은 반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 9다음에 열이잖아. 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머릿속에 똥들은 애들이 고문관들이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배웠다는 새끼들이 국민 다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독사의 자식들 말이에요. 뱀 새끼들이 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요새스럽게 혀를 굴려가지고 혓바닥이라는 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삼전도 굴욕에 지금 뭐 저리 하고 있으니까 청나라한테 잘 보여갖고 뭐 출세라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전도비 제가 쓸게요 이렇게 하면서 줘요 하면서 손드는 애들 있다 이 말이에요.
좌파의 선동꾼들이, 좌파의 훈수꾼들이 지금 그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좌파의 훈수꾼들이. 오준이 같은 애들은 손을 찍었으라도 말이죠. 절개라 칼, 그건 절개는 아닌데 그래도 그 치욕을 지가 잘못된 걸 씻으려고,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임금이 잘못했지. 그건 정치를 잘못해서 그건 지 손을 그래도 임금이 잘못해도 찍으려고 말이죠. 좌파 안에서도 훈수꾼들이 지 혓바닥을 못 잘라도 이 손은 찍는 새끼들이 있어야 될 거야.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애가 없고, 어머니 새끼가 나와가지고 지금 사과한다 이 말이야. 니 범인해라, 이제부터 니가 범인이다. 그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이만희도 잘못했지. 그렇지만 더 잘못한 새끼는 따로 있고 말이지. 조폭 두목은 가만히 있고 저 밑에 똘마니 칼 진짜 찔려낸 애가 있지. 걔가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 시키갖고 했는데, 조폭 두목 행동대장 진짜 이런 애들은 도망가고 말이지. 큰 도둑은 있고 작은 도둑은 지금 난리다 이 말이에요.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사과해락하고 난리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머리에 똥 차가지고, 내가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변이라고 합시다. 변. 머리에 변이 차가지고 입으로 변을 내뱉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 변을, 이 변이라니까 좀 어감이 약한데 입으로 똥 싸는 애들이 있다. 입으로 똥 싸는 애들,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죽어가는 자들이, 코로나 걸린 자들이 그 자들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2월 7일 날 방역한다고. 왜? 그 경비병 중에 그 종로에 한 이비인후과 한 1km 정도 청와대에 더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53번인가 그 환자가 그 병원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경비병들 격리를 시키고 미세 소독한다고 9일날 난리가 난 거예요. 청와대 전체 소독하고, 청와대 1km 반경 내에 다 소독하고 말이죠. 1km 반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네들 딱 거기만이야.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이비인후과까지 거리가 1km거든. 그러니까 그 종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위해서 방역한다고 9일까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 정보가.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 그 동선을 역학 조사 나온 것을 동선을 이야기를 안 하고 20일이나 돼야 이 사건을 밝히고 그랬어요. 21일. 그러면 자기는 왜 격리를 하나? 자기는 왜 경비병들 다 격리를 시켜요?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러면 청와대는 경비병들 감염자들일 수 있는 그들을 격리를 시키면서, 아직 확진자도 아닌데 격리를 시켜, 확진자가 아닌데 격리를 시키면서, 왜 국민들은 격리를 안 시키나? 저 중국으로부터 국민이, 이 국가가 그 청와대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1km 안에 다 방역을 하든지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중국어를. 쟤네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너거는 살고 국민은 살면 안 되나? 왜 국민에 대한 조치를 안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 안 하게. 지금 이때는 뭐 실효성이 없니? 실효성이 왜 없어? 지금이라도 있지. 지금 다 잡아놔도 49가지 세도 50번을 안 해야 된다니까. 50 하면서 하면 또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해. 하나 둘 셋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이 고문관 같은 그게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이유고, 지금 우리나라를 81개국에서 지금 입국 금지를 시키잖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리 합니까 지금.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 시차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나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게 친환경이고 건강에 좋으니까 안 사. 자기는 안 타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차 사라고 말이지.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치명적으로 폭발할 위험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놈의 코미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코미디 짓은.
이 문재인이 당신은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뭐 원자력 영화 판도라 보면서 영화 하나 보고도 원자력 정책을 결정했다면서 그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왜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감기 뭐 이런 영화를 좀 보지. 그 영화를 보고 쓰라도 좀 하면 안 되나? 왜 쓸데없는 영화는 보고 원자력은 중단을 시키면서 이 원자력 문제가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판도라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정책을 태양열 정책으로 바꾸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인가 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원자력 수출한다고 이중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는 안 해. 원자력을 안 사용하면서 판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원자력이 무슨 폭발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원자력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면서 정책을 그렇게 태양열 하겠다 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는 지금 원자력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핵발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차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나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게 친환경이고 건강에 좋으니까 안 사. 자기는 안 타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차 사라고 말이지.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치명적으로 폭발할 위험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코미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끌어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내려올 때도 됐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코미디 짓은 정권은 뭐 망해도 되죠. 그렇지만 엄한 국민들이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괜히 옆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선동꾼들이 있고 정말 훈수꾼의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안 하겠어요. 그거 선동이 무섭죠. 항상 위급한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선동꾼들이고 그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위기의 때에 평화를 말하는 자, 그 자가 거짓 선지자고 뱀처럼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것을 정말 죽지 않으리라고 지금 말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면서도 더 나쁘지 뱀보다 어떻게 보면. 죽는 걸 보면서도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선동을 하는 이 자들의 혓바닥에 나오는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혓바닥에 기인한 그 새치 혀에 기인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피값을 우리가 반드시 4.15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자들의 피값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혓바닥을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자들을 책임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선동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북공정이 진짜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역사공정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이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서 바르게 투표하면 이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후한 사태가 잘 지나가고 생명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죽고 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안 죽어도 남이 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생명 앞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생명 앞에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정치질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정치질을 하는데 훈수꾼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훈수꾼, 유시민이라든지 공지영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안에도 그런 정치가들 있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선수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이냐 하면서 묻는 참으로 그러더냐 이렇게 하는 그 방법. 좌파의 선수치기 방법 그렇게 하고 또 뻔뻔한 그 방식 있잖아요. 뻔뻔한 방식
계속 거짓말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게벨스의 유명한 문장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좌파의 선동질이죠. 꼬리 잡기 그렇게 하고 비약시키는 거죠. 그걸 딱 발전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상징적인 해석을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쓴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해석 방법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 거짓말의 성동. 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 외국인 중국 관리 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때인 것 같다. 옛날에 그럼 실효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지가 해놓고 뻔뻔하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자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세 번째,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선동을 해놓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들었을 때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또 만나가지고 그거 따지기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뒤에 할 때가 많이 있거든. 아니면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그때 딱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를 못하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고 국민 전체가 하나같이 선동꾼에 의해서 그와 같은 방식에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때를 놓쳐가지고 그 조사하다 보면 이 상황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강우병 때처럼 그런 것을 미순이 효순이 때처럼 세월호처럼 계속 좌파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은 거예요. 2002년부터 그 선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선동에 먹히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특정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선동에 의해서 먹혀가면서 이 나라가 점점 선동꾼들이 선호하는 선동꾼들의 무대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게벨스의 선동 방법, 선동에 대한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거를 참. 좌파의 선동술이 저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뱀새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입 가고 두말하고, 좌파들은 증거를 딱 잡아야 돼요. 좌파들 이야기할 때는 진짜 사기꾼이거든, 사기꾼. 녹음을 해둔다든지 근거를 딱 제시를 하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 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고 늙게 하며 웃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적어도 이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좌파들이 지금 동관계를 보면 알아요. 동관계 조국이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트위터질을 해가면서 자기가 천사인 양 하지만은 지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가 악마로 규정하고 나쁘다고 말한 거기에 자기 삶이 거의 다 해당이 되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저거 잘못됐다 하면서 그게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한테 다 돌아올 이야기고 자기는 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좌파 애들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공지영이나 유시민이 이런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지금 티 뺀다고 날린 거예요. 신천지 잡으려고 이 중국 문제를 포장을 하려고. 그런데 자기 혓바닥을 새치혈을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